교정복지론 2주차 2교시 수업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2에서 현재 교정복지 부분의 어떤 한계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교정복지 현행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사이에 필요하게 됐는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앞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5대 강력범죄 비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은 청소년들이 그 범위성 환경, 요즘에 그 온라인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N번방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엄청나게 이제 사이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그 환경에서 이런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이런 범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용시설을 통한 구금형은 범죄자에 대한 교정의 목적보다 그의 범법 행위에 대한 응징과 사회 안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교정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으로서 또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응징,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제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는데,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정복지 저쪽에 그 교육청에 저기를 하거든요. 교육청에 제가 가면 이렇게 그 징계위원회 제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 징계조정위원회를 하는데, 학교 내에서 아이가 너무 이렇게 좀 그 큰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자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그 학부모가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학교의 처분이 너무 강하다. 그 자퇴를 좀 철회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봉성동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심의를 이렇게 갔거든. 심의를 갔는데, 학교 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가해 학생이 잘못을 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도 정말 우리 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선처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 학교의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막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은 그렇고 학생들도 그러는데, 담당 이제 선생님과 그 담당 학교의 선생님이 와가지고 강력하게 이 학생은 우리가 같이 못 다닌다. 애가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닐 때 다시 행포를 부리게 되고, 특별히 애 때문에 다른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 떨면서 학교를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우리 학교를 나가고 우리 학교에 자퇴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남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범죄 사건이나 이런 게 있다면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이 친구들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에 와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친구로서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보다는 배제하는 방향, 물론 이제 개인적인 그 친구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실은 이러한 응징적인 것이 요즘에 신앙을 가지고 있든 그러지 않든 간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응징적인, 또 나머지 남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실은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서로 뭔가 이렇게 그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재 교정제도 사법체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 문제와 해결 방안을 바라보던 기존의 응보주의적 시각과 관점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래서 기존의 교정 사업에서 교정복지로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개념으로서 몇 가지 제시를 하면, 첫 번째,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내용 1, 범죄는 타인과의 관계 위반과 손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어떤 그 법률을 위반한다, 이런 측면을 해서 국가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그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은 범죄 사건은 학교폭력, 친구 간의 관계 회복이고, 가정폭력, 가정 안에서의 긴밀한 관계 회복하거든요. 이웃 분쟁에게, 이웃은 마을 갈등에서의 위아래층 사람들의 폭력의 문제, 실은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실은 범죄는 타인과의 관계의 위반과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격 행위로 볼 뿐 아니라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친 범법 행위로 타인과의 관계를 위반한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란 우선적으로 다른 개인의 안녕과 이익에 역행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한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어요. 어떤 범죄 사건으로 인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응보적인 시스템은 관계가 깨어지면 그대로 더 큰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놔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새로운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2는 가해자의 책임 수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사 사법 체계에서는 가해자 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잠재적 역량을 존중해야 하며 가해자의 책임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의 사법 체계에서는요, 교도소를 가게 되면, 또 법원에 가게 되면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법원이라는 어떤 그 법적 다툼의 핵심이 뭐냐면,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도 잘못했어 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많이 캐면 캘수록 내 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교정사회복지 학회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저희 학회 임원들이 교도소 소장도 계시고 보호관찰소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현재의 어떤 교도소 내에 어떤 수용된 분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 순수하게 반성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정에 가갖고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거 친구를 잘못 때려가지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시인해가지고 형량을 받는 거하고, 분명하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나도 잘못했지만 저 친구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발뺌을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형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정 다툼이 많아지면 많아졌으면 우리 인식적 사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제 친구도 잘못했구나, 저 친구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판사가 딱 처벌을 해가지고 이제 물론 교도소를 가고 형량을 때리겠지만, 법정 과정에서 많이 소를 하면 할수록 내 잘못보다는 상대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가해자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정말 내가 잘못했고 내 잘못한 거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가야 되는데, 현행의 어떤 교도소 법원을 통한 어떤 기소를 통해서 하는 이러한, 그래서 교도소를 가는 사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 번째는 피해자, 가해자, 관련 가족 및 지역사회 등의 폭넓은 관점에서 범죄를 이해해야 된다. 가해자와 그 가족, 범죄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등의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범죄의 문제와 그 해결 바람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범죄 문제다 그러면 범죄자, 가해자 사람만 봤는데, 실은 범죄자를 두고 있는 그 가정도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것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는데 풍지박산이 나겠죠. 또 실은 가해 행동을 하는 그런 가해자의 집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돌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피해를 받은 대상이 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대상뿐만 아니라 그 피해 입은 그 대상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너무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대상자만 힘들겠습니까? 전 가족이 힘들고, 그래서 이 범죄 문제라는 것은 단순한 이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들, 그 다음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그 다음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만이 공동체가 평화적 공동체로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다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정복지의 패러다임 세 번째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더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정복지는 범죄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또 지역사회 공동체 등의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범죄를 이해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상처와 손상을 바로잡고 치유함으로써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로서의 교정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등 범죄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의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가해자와 그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족다들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잘 도와야만이 이 범죄로 인해 생기는 피해 회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편파적으로 처벌 위주로만 갔다는 거죠. 해버리죠. 그래서 가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및 관련 가족과 지역사회 등이 적절한 개입과 문제 해결 없이 우리 사회에 방치된다면 범죄의 악영향은 계속 축적되어 어느 시점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사회의 깊은 병폐로 남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치르게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만 처벌 중심으로 가. 너 학교 나오지 마, 가해자. 너 사회봉사 몇 시간 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괴로워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요, 어느 때 어릴 적에 힘이 없어서 왕따 당한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돼서 힘이 생기면요, 어려운 애들에 대해서 다시 가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범죄 사건이 나고 피해자, 가해자 사건이 되면 범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욕구, 또 가해 사건으로 가해가 딱 발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사람들의 상처라든지 또 가족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으면 제2의 가해, 제2의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건 남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방치해두면 돌고 돌아서 나의 문제가 나와요. 나의 교인의 문제가 되고 내 가족의 문제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교정복지의 문제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잘 보시면 현행의 패러다임은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보시는 것처럼 가해자 중심이에요. 현행 보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를 처벌해서 응보적이고 단절적이고 범죄의 완화 및 사법적 정의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안전, 안녕,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가해자에 중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단절시킴으로써 도리어 현행의 안전과 안녕과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행의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 패러다임이 이거예요. 잘 보시면 모르겠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 가해자와 그 가해족에 대한 관심과 회복에 관심을 두면서 회복적, 상생적 범죄 문제 해결 및 사법적 정의를 수령함으로써 안전과 안녕, 복지 증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가해자는 오로지 그냥 외부 체계로부터 이렇게 그냥 제재만 당하는데, 우측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지역사회와 가해자가 이 발생된 범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 문제도 해결되고 회복적이고 상생적으로 가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복지 증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정복지의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등 문제, 갈등으로 비화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누가 어떤 공동체, 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가 직장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발생된 문제를 응보적이가 아니고 회복적인 부분으로 할 때에 우리가 피해자나 가해자 또 지역사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네 번째 내용은 도와주는 전문직, 타 전문직과 차별화된 가치 철학, 실천 이론, 실천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 교정복지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정복지는 일반 클라이언트층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뿐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 관련 가족과 지역사회 등의 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넓은 클라이언트층을 도와주는, 또 인본주의적 가치와 철학과 전문적 실천 이론 및 실천 기술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사회복지 실천 이론, 실천 기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이론과 실천 기술이, 근데 우리가 이제, 제 과목에는 또 사회복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은 이제 이런 분야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복 실천과 실천 기술들이 피해자, 가해자, 관련 가족, 지역사회 등의 범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클라이언트층의 문제를 완화하며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어 이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의 실천과 실천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섯 번째는 가해자의 자율성과 능동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해자들도 교정교화의 현실 극복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는 주체들로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적 역량을 신뢰하는 교정복지의 전문직은 가해자를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존재로서 보기보다는 더욱 능동적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존엄성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어떤 존엄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이 범죄 문제에서 자발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교정복지는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해 줌으로써 교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기존의 다른 전문직들과의 활동 목표를 공유하여 기능을 상호 보완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학제 간 협력과 접근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정복지는 여러 전문직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 구금형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정말로 교정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엄하는, 또는 우리는 정말로 너무 처벌 위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은 가해를 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 환경을 보면요,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배려해주고 다시금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처보적이고 응보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정복지라는 게 범행을 딱 어떤 면에서는 어떤 교도소에 딱 갈 때까지, 범죄 사건이 일어날까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은 많은 갈등이 있고 우리 공동체 내에 어려움, 어떤 피해를 주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응보적으로, 처벌적으로 아주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배제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한번 반성을 해보고, 우리 이제 신학교로서 기독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이 사람들도, 가해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범죄 사건을 해서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실은 굉장히 우리 공동체, 평화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교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